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복음의 본질보다 외형적 성장을 중시해온 현실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연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교단 정기총회를 정책총회로 바꿔간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설립된 총회정책연구소가 청년 감소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어떤 대책이 논의됐는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들은 현재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며 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40년 전 척박한 땅 조선에 뿌려진 복음은 단순한 종교의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어둠과 미신, 계급과 무지, 가난과 질병이 자리 잡고 있던 시절,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140년이 흐른 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세습 등으로 인한 사회의 질타, 추락할 대로 추락한 신뢰도, 가속화되고 있는 다음 세대 이탈 등 현재 한국교회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 역시 한국교회의 상황을 언급하며 통렬한 자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보다는 외형의 성장, 교회의 대형화, 프로그램 중심의 행정, 인본주의적 세속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숫자와 건물의 크기, 헌금의 총액은 늘었으나 복음의 본질은 희미해졌고 복음의 능력은 세상 속에 침묵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기독교 선교 140년을 맞는 올해는 더욱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교총이 선교 14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유도 한국교회의 잘못을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명예교수는 선교 140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봉건잔재와 식민잔재, 분단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창조적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남아있는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19세기 말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봉건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그래서 봉건적인 그런 잔재들을 이제 청산해서 진정한 의미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교회가 구현하는. 논찬자로 나선 성락성결교회 지영훈 목사는 일부 극우 기독교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일부 극우 기독교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지영훈 목사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등에 대한 평가와 비평 없이 한국교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회 한가운데 현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많은 영역이 그렇지만 교회도 윤석열 정부에 관한 평가 없이 그냥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한교총은 이 땅에 복음을 받아들인 지 140년이 됐다는 기쁨보다 역사를 성찰하며 미래를 향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연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학업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교회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와 수학 레벨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지금부터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개념을 다지고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힘을 기르면 나중에 중학교 2, 3, 고등학교 가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학을 깨우치는 수학을 할 수가 있어.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에듀미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에듀미션은 말 그대로 교육과 선교가 접목된 것으로 교육 격차를 느끼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꿈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가면 주변에 보면 어느 친구는 고액과외를 받고 어느 친구는 이쪽 학원을 다니고, 그러나 정작 목회자들 자녀들은 그런 곳에 가서 학업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목회자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식과 지혜를 좀 도울 수 있을까 시작한 것이 바로 에듀미션입니다. 올해 상반기 겨울방학 동안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방학 특강을 진행했던 에듀미션은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레벨을 편성해 영어와 수학을 집중 교육합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니 미자립교회에 있는 젊은 목회자분들이 가장 경제적으로도 취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파닉스반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수학에 있어서도 저학년 때부터 사고력 수학으로 접근해서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키워준다면 수포자가 되지 않겠죠. 수업은 이달 12일부터 한 달여 동안 줌과 대면 수업을 병행해 8차례 진행됩니다. 베테랑 강사들의 재능 기부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내용은 여느 학원 프로그램보다 알찹니다. 기초 원리부터 문제풀이, 과제 복습, 질의응답, 개인별 멘토링을 통한 클리닉까지 목회자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회자로서 사교육을 못해서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감독님과 남녀의 관계자분들께서 에듀미션을 준비해 주셔서 지난 학기에서 2번째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진짜 기초부터는 안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천천히 배우면서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2학기 때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았으면 좋겠어요. 기감 서울남연의 에듀미션 하반기 프로그램은 다음 달 15일 개인별 성과 발표와 피드백 시간을 갖고 마칩니다. 에듀미션 프로그램이 미자립교회를 위한 목회적 돌봄의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가 청년 감소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교단 정기총회를 정책총회로 바꿔가겠다는 계획인데 갈수록 줄어드는 청년 세대에 관한 정책이 우선 논의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교회 안의 2030 청년 비중은 2012년 40%에서 2023년 20%로 10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청년 세대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예장합동총회 정책연구소가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청년 세대의 교회 이탈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교회 이탈 의향이 있는 청년 200명에게 왜 떠나려고 하는지 물었는데 34.5%는 개인적 문제가, 65.5%는 교회적 문제가 작용했습니다. 교회적 문제로는 기독교의 배타적 모습, 교회의 문화, 교회 헌신 요구,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등이 요인이 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특히 교인들 사이의 끼리끼리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20, 30대 청년 중에서 못 드시는 분들이 55%인데요. 꽤 높아요. 지금 교회 청년부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사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러다 보면 자기네끼리 끼리끼리 되니까 중근에 오는 친구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밖에 개인적 이탈 요인으로는 주일에 단순 휴식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71%로 가장 많았고 취업 준비와 주일 취미 생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청년 60%는 교회에서의 지나친 헌신 요구가 교회 이탈을 고민하게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년들 스스로 우리는 뺑뺑이야, 소모품이야, 혹은 마당새야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청년은 일꾼 마당새가 아니라 한 명의 성도고 목양이 필요한 양떼고. 이 밖에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상담 창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교회를 떠난 이른바 가나안 교인 300명에게 교회 이탈 의향을 표현한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이들의 40%가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탈 의향을 상담했어도 긍정적인 영향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이탈 의향이 있는 청년들에게도 물었는데 3분의 1이 누구와도 상담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후 이탈 의향이 더 많아졌다는 응답자는 오히려 34.8%에 달해 전문적인 상담 기구나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용근 대표는 가나안 교인들의 경우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면 실제 이탈까지 2년 정도가 걸린다면서 청년들의 출석 패턴과 소속감 약화 등 징후를 빠르게 감지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총신대 양현표 교수는 청년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기성세대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9회 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예장 합동총회 정책연구소가 미래전략개발위원회와 공동 주최해 마련했습니다. 한 회기 동안에 있을 단기 정책들은 각 책임자들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실행될 것이고, 좀 중장기 정책이라 분류되는 것들은 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준비와 또 나눔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합동총회정책연구소는 앞으로 합동총회가 정책 중심의 총회로 자리매김하는데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70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한국 측 참가자들이 보고회를 갖고 세계교회의 연대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WCC 중앙위원 김서영 목사는 이번 회의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새 대통령 선출 등 대한민국의 급변한 상황이 자세히 소개됐다며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한국교회와의 연대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연대 성명도 채택됐다며 세계교회는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운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WCC는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교회 생태적 회심과 대전환을 촉구하는 장기운동, 기후정의 실천을 위한 에큐메니컬 10년을 공식 출범해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전 세계 교회의 연대와 행동을 결의했습니다. 또 25명의 실행위원 중 12명의 2기 실행위원을 새로 선출한 가운데 한국에선 김서영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를 계기로 출발한 한국교회 중보기도운동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엔 전국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3번의 기도회로 진행됐습니다. 7.14 연합기도운동본부는 4차 로잔대회 이후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기도로 하나 돼야 한다는 데 마음을 모아 작은 기도회 물결을 만들었다며 한 번의 기도회로 끝내지 않고 매일 골방과 교회, 지역에서 기도의 불씨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14 연합기도운동본부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운동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며 연중 기도 제목 공유와 권역별 연합기도, 연례 기도회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학생들의 급식 안전 문제를 제기해온 한국 YWCA가 전국 기초지자체와 광역단체,
교육청 등 61곳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곳, 36%에서 급식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식재료 업체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로 안정성 확인을 대체하고 자체 샘플 검사를 진행하는 곳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학생 급식 안전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YWCA는 특히 일본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높다면서 수산물 위주의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